수험생 여러분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20년 2차 대비 제10회 OX 문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해커스 경찰학원에서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황준혁 쌤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운영에 관한 규칙. 지방청장이 지파를 폐지하거나 명칭유치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청장님의 승인이 아니고 청장님께 보고하면 된다. 그래서 틀렸죠. 2번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이것도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순찰팀장은 현장 근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두 문자로 한겠죠. 그래서 근무 교대 시 어쩌저쩌고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해 일일 근무를 지정한다. 맞죠? 맞습니다. 3번 운영에 관한 규칙상 경계 근무 나오죠.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되고 쭉 보니까는 선박이 들어가면 맞다 그랬어요. 선박. 오케이. 맞습니다. 4번 풍속 영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형태에 따라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틀렸죠. 실제로 하고 있는 영업 형태에 따라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가 받은 영업허가 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영업허가 등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틀렸다 그랬어요. 융주점 영업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노래방 영업행위를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융주점 영업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땡 틀렸죠. 실제로는 노래연수장 영업을 했기 때문에 노래연수장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되고, 자, 융주점의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틀렸어요. 5번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범칙금을 납부해야 되죠. 자, 2차 납부기한 나옵니다. 1차 납부기한 만료되는 날로부터가 아니고 만료된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범칙금액 플러스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해서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틀렸죠. 만료된 날로부터 아니고 만료된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 6번 경범죄처벌법상 술에 취한 채로 강공서 나오죠. 강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료로 처벌하죠. 그래서 주거가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현행범 체포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범죄처벌법에는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료로 처벌하는 게 41가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로 처벌하는 건 4가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가료로 처벌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그 2가지가 강공서에, 그 다음에 두 문자로 거짓신고란 게 있죠. 거짓신고 있어요. 거짓신고. 그래서 강공서에 거짓신고한다. 이건 60만원의 벌금 구류 가료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 특칙, 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가료에 해당되는 경미사건 특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거가 분명하든 분명하지 않든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7번 경범죄처벌법상 범칙자 나오죠. 자, 범칙자란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총 45개죠. 10만원 이하 41개, 20만원 이하 4개, 총 45개의 경미한 범칙 행위를 한 자로서 상습적으로 한 자, 그 다음에 피해자 있는 행위를 한 자,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결과를 헤아려 구류 처분함이 적자라도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그렇지 않죠? 자, 범칙자란 45개 범칙 행위를 한 자로서 18세 미만의 자, 그 다음에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자, 상습적으로 한 자, 구류 처분함이 상당 인정되는 자는 제외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제외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로 18세 미만, 18세 미만입니다. 미만, 이하가 아니고 미만의 피해자를 그 다음에 상습적으로 구류 처분했다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8번 성매매 아선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피해자란 그랬죠.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신뢰 관계 있는 자 동석 신청을 받았을 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래서 없는 한 신뢰 관계 있는 자를 동석해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동석해 해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 자,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그다음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케 하라. 오케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9번 노래방을 운영하는 갑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A 놀러오자 손님방에 들어가 노래와 춤으로 손님 유흥을 돋구게 했다 이겁니다. 이건 뭐다 여러분들? 적객행위를 하게 한 거죠.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 즉 적객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행위죄로 처벌합니다. 청소년보호법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10번 회사원 A는 B가 청소년이 나오는 성적 착취물겠죠. 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잘 알고 지내던 청소년 갑을 알선하다 적발되어 미수를 거쳤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성적 착취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수출 수입 제작 즉 우린 두 문자로 제작의 제 그 다음에 수출 수입의 수 그래서 두 문자로 제수수 이런 경우에만 미수범을 처벌하고 아동청소 이용 성적 착취물과 관련 나머지 전부 다 이제 미수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번 처벌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죠. 12번 아동청소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이나 강간, 강제, 추행 등 죄는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네. 그러면 공소시효 10년 연장된다. 맞죠? 법원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 소년에 대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할 선고유예입니다. 집행유예 아니에요. 선고유예입니다.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포동 화약류 안전에 관한 법률 내용이죠. 전자충격기, 가스 분사기, 소총, 석궁, 어획총 등 그랬죠. 모두 동법상 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된다. 땡. 자, 소총하고 어획총이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자, 소총과 어획총의 소지는 지방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 총에는 권총, 소총, 어획총, 사격총, 그 다음에 기관총 이렇게 있어요. 권소기, 어사 두 문자로 권총, 소총, 기관총, 어획총, 사격총 두 문자로 권소기, 어사 소지는 지방청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 나머지 역가공, 마도상구장 저희 기본적 이론 수업, 심화 수업 들었던 친구 두 문자 뭔지 알겠죠? 역가공, 마도상구장의 총을 소지하고자 할 때는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충격기, 가스 분사기, 석공, 도검, 화약류 이런 것들 소지도 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 13번 유실물 습득한 자 보상금을 받을 권리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습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경찰, 관서 등에 신고를 해야 된다. 맞죠? 인터넷 사이트 공고기간의 경과 그랬죠? 공고기간 6개월이죠. 물건을 소유권 취득한 습득자는 3개월 이내에 그 물건을 경찰서 등으로 수취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소유권 상실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소년법상 징역 또는 근거에 선고를 받은 소년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서 성인 수용자와 특별히 분류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하되 다만 소년이 형 집행 중 23세가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땡 틀렸죠?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3세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틀렸고 17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 범죄 현상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은 피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의무적 응급조치입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창녕, 계부, 친모에 의한 그 어린아이 9살 먹은 그 딸아이 학대하는 게 사회적 이슈고 뉴스에 많이 나왔죠. 참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학대를 했더만요. 그래서 2차 시험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게 아동학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된 처벌법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민식이법과 관련돼서 의정부시에서는 그 스쿨존에서 자동차의 통행 있죠. 통행을 애당초에 금지하도록 하고는 시범적 운영을 한 달 동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달 운영을 한 다음에 아주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걸 이제 의정부 시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식이법과 관련된 내용, 스쿨존에서의 민식이법과 관련된 내용, 사회적 이슈가 강하죠. 그래서 2차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맞죠? 17번. 18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하는 특례법상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즉시 응급조치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작성된 응급조치 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를 하라. 맞습니다. 맞다. 19번.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 임시 조치죠. 긴급 임시 조치. 즉 사경관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범죄 재발도 우려가 있고 긴급을 위하여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사경관은 직권 또는 그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변호사 등의 신청에 의하여 전격 100m 이내에 접근 금지 등 긴급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문자로 보면 전격 100m는 접근 금지. 그 전이 바로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입니다. 그런데 틀렸네. 틀렸어요. 경찰관서 유치장, 구치소 유치처분은 요거는 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자에게 하는 임시조치 내용입니다. 자, 보니까는 태거 등 격리, 그다음 피해 아동 가정 구성원 주거 학교 보호실 100m 안에 접근 금지. 하나 뭐가 빠졌다 했어요? 전격 태거 등 격리의 격, 그다음에 전기통신. 하나 해서 볼까요? 자, 봅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금지, 그다음에 태거 등 격리, 그다음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래서 오늘 두 문자로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긴급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더 내용을 연결해 보면 사경관 긴급 임시조치 했어요. 그러면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 청구를 신청하고, 자, 청구를 신청하고, 그 다음에 검사는 청구 신청을 받았죠? 이때 48시간 이내에 법원에다가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청구받은 법원에서는 24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결정을 하죠. 아무튼 그런 내용도 쭉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19번 틀렸고 20번. 사경관의 임시조치 청구 신청을 받은 검사는 나오네요. 임시조치를 청구한 때에는 자, 응급조치가 있을 때로부터는 72시간 이내입니다. 근데 긴급한 임시조치가 있을 때는 48시간 내에 임시조치를 청구하고 작성된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작성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하라 이겁니다. 자, 긴급하죠. 긴급하니까는 보다 48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응급조치는 72시간. 이렇게 여러분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검사가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몇 시간 이내에 결정한다? 24시간 이내에. 오케이. 그래서 응급조치가 있을 때부터 72시간, 긴급한 임시조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청구를 하고, 임시조치 청구를 받은 법원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결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 21번. 친권 후견인의 권한 행사의 제한 정지. 그 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 기간은 2개월이죠. 2개월.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피해 아동들 보호에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결정으로 한 차례만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친상이죠. 친상. 여러분들 그 법원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하는 임시조치는 총 여러분들 6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어요. 좀 전에 긴급 임시조치 있었죠.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 그건 2개월이고, 한 2개월, 이 두 차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나머지 4개, 친상, 유의, 친권, 그 다음에 상담, 그 다음에 유치장애 유치, 그 다음에 의료기관의 위탁, 요 4가지는 2개월이고, 한 차례만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시,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법원에서 임시조치 7가지를 하는데, 좀 전에 봤던 전격 100m 이내 접근 금지는 임시조치는 2개월이고, 두 차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친상유의라고 있어요. 친상유의. 이때 친이 친권, 상이 상담, 유가 유치장 유치, 그 다음에 의가 의료기관 위탁처분, 이 4가지는 그 임시조치 기간 2개월이고, 한 차례 2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위에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렵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다시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22번 실종아동들 보험이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상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하고 인가, 신고 등에 없이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 준하는 시설도 다 해당됩니다. 오케이.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래, 틀렸습니다. 23번. 이번엔 규칙상 실종아동 등 규칙상 발생지 나오죠. 발생지란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이 실종 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될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한다. 그런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추정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지하철이나 버스 등일 때, 그 다음에 실종 가출 발생 후 1개월이죠. 1개월이 경과할 때는 실종 아동 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발생지. 그래서 틀렸습니다. 1개월이 경과됐을 때입니다.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네, 틀렸고 24번. 자, 법률상 실종아동 등 법률상 경찰 관서의장은 실종아동 등 가로유가 범죄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중에서 선생님이요. 색깔 넣어놨어요. 제외. 등의 조속한 발견이나 필요할 땐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등에 관한 법률상 위치 정보 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25번 보호시설의 장, 그 종사자,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 아동 등임을 알았다 이게. 실종 아동 등. 사고 유기, 약추위인, 가출, 길을 잃은 등 사유로 보호자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 그 다음에 장애인들, 치매 환자들을 말합니다. 안 경우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라 이거야. 이를 위반했을 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고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과태료. 여기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화 하나를 보시고 꼭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그 영화가 한 달 전에 나왔던 영화 시동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시동이라는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그 엄정하신가가 이제 그 엄마로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은퇴한 야구 선수예요. 이때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 되는데 가출을 하죠. 가출을 해서 그러면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걔는 뭐다 여러분들? 실종 아동등이죠. 그래서 군산으로 가서 군산의 짜장면집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 짜장면집 2층에서 거기서 뭐 합니까? 같이 숙식을 해결하죠. 그러면 봐보세요.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들을 보호 감독하는 사람이죠. 그 짜장면집 사장은. 그러면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자가 가출한 18세 미만, 즉 실종 아동도 알았다 이겁니다. 그럼 지체 없이 신고하라겠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200만 원의 뭐다? 과태료로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해요.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뭐합니까? 거기서 계속 보호했죠,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도 5년이나 징역, 5천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자, 그런 내용 계속 나올 겁니다. 26번. 그래서 점전 내용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26번.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경찰 관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할 수 없다 그랬죠? 보호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 등을 보호한 자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 처한다. 좀 전에 선생님 시동이라는 영화에서 짜장면집 사장님 얘기를 했어요.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벌금 처합니다. 신고 안 했죠? 그래서 200만 원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벌, 그 다음에 요거는 형사벌. 오케이. 이렇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맞고, 27번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전산 입력함으로써 이제 수배를 하는 겁니다. 수배한 자료는 그자가 발견됐을 때에는 쭉 이제 뭡니까? 자료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자, 18세 미만의 아동, 가출인은 수배해제도 5년간 보관하고, 왜 보관합니까? 18세 미만의 아동이나 가출인은 또다시 집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보관합니다. 나중에 또 자료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발견된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들, 그 다음 치매 환자, 이 사람들은 수배해제 후 10년간 보관한다. 정신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는 언제든지 집을 나가서 길을 잃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로 자 우리가 암기해봅시다. 18, 그 다음에 가출인의 가, 그 다음에 5년의 5, 18, 까, 5 잡지마, 18, 까, 5
까오 잡지 마. 이렇게 암기하고, 그 다음에 A 10년, 치매한 자의 치, 장애인의 장, 치장하지 마. 치장하지 마.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18, 까오 잡지 마. 10년, 치장하지 마. 이렇게 암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맞고요. 28번 경찰관서장은 가날 실종 아동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의 수배로부터, 즉 여기죠.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전사 입력하여 수배한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15일에 1회, 1개월 경과한 때부터는 분기별 1회입니다. 보호자에게 출석 진행 사항의 기가 여부를 확인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15일에 1회, 분기별 1회. 오케이. 분기별 1회입니다. 분기별 1회. 그 다음에 더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9번. 가정폭력 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형법상 상해치사 해당되지 않습니다. 폭행, 아동혹사, 체포감금, 협박, 강간, 강제추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해당되지 않아요. 강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추인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거, 신체수색, 재물손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해치사, 업무방해, 강도, 약추인, 가정폭력 범죄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케이. 30번. 가정폭력 특례법상 진행 중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폭력행위 제지, 그 다음에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분리, 그 다음에 수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응급조치죠. 응급조치입니다. 그럼 가정폭력 범죄 현장에서 응급조치는 우리는 두 문자 어떻게 합니까? 인도의 인도는 두 가지가 있죠. 보호시설 등에 인도하는 거, 긴급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거, 그 다음에 제지의, 그 다음에 통보입니다. 통보.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도 우려가 있을 때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면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문자를 어떻게 암기한다? 인재를 통보해 준다. 인재를 통보해 준다. 이렇게 암기합니다.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돼서 응급조치를 하죠. 그러면은 응급조치 두 문자는 인재를 격리한다. 이렇게 암기하는 거. 통보가 아니고 아동학대는 격리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인재를 통보하는 거고요. 구분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도입니다. 두 가지 인도, 보호시설 등의 인도, 긴급치료가 필요할 때 의료기관의 인도. 이때 보호시설 등에 인도할 때는 가정폭력 피해자 동의를 얻어야 되고, 아동학대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